결혼식 날 화려한 조명 아래 눈부시게 빛나는 신부 옆에는 항상 긴장한 표정으로 딸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아버지가 계시죠. 사람들은 주인공인 신부의 아름다움에 환호하지만 저는 가끔 그 곁에 선 아버지의 굳게 담은 입술과 떨리는 손끝을 보게 됩니다. 그 짧은 입장로를 걷는 동안 아버지는 딸과 함께했던 20년, 30년의 시간을 머릿속으로 수만 번 되감기하고 계실지도 몰라요.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보물, 내 분신 같았던 딸아이를 이제 다른 누군가의 아내로 보내줘야 하는 그 마음. 서운함이라고 하기엔 너무 깊고 슬픔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축복스러운 그 복잡 미묘한 감정들을 오늘 10가지 이야기를 통해 풀어보려 합니다.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위에게 손을 건네주던 그 찰나, 그리고 딸이 떠난 텅 빈 방을 마주한 고요한 밤의 고백까지, 우리 아버지들이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그 조용하고도 뜨거운 진심을 지금부터 하나씩 들려드릴게요. 첫째, 내 품에 처음 안겼던 그 작고 경이로운 무게.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. 병원 유리창 너머로 처음 마주했던 당신의 모습 말이에요. 핏덩이 같던 그 작은 아이가 내 딸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죠. 간호사가 조심스레 내 품에 안겨주었을 때 그 몽글몽글하고 따뜻한 온기. 세상에 이렇게 작고 연약한 존재가 나를 아빠로 만들었다니요.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. 이 아이의 앞길에 가시밭길이 있다면 내가 다 걷어내 주겠노라고. 이 아이가 흘릴 눈물은 내가 다 대신 흘려주겠노라고 말이죠. 그때 느꼈던 그 경이로운 무게가 저를 평생 살아가게 한 힘이었습니다. 외동딸이라 더 귀하게, 더 애틋하게 키우고 싶었던 그 시작의 순간이 마치 엊그제 일만 같습니다. 둘째, 아빠라고 불러주던 그 마법 같은 목소리. 아이가 옹알이를 지나 처음으로 아빠라고 입을 뗐던 날,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. 퇴근하고 현관문을 열 때면 고사리 손을 흔들며 달려와 내 다리에 매달리던 그 모습.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는 마법 같은 순간이었죠. 아빠, 나 나중에 아빠랑 결혼할 거야 라며 부끄러운 고백을 하던 꼬마 숙녀를 보며 허허 웃으면서도 속으로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는 철없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. 내 손가락 하나를 꽉 쥐고 아장아장 걷던 그 작은 발걸음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한데 어느덧 제 키만큼 자라 시집을 간다니 세월이 참 야속하기만 합니다. 셋째, 비 오는 날 버스 정류장에서의 기다림. 딸아이가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제 사랑은 기다림이 되었습니다. 학원을 마치고 돌아오는 늦은 밤, 혹시라도 위험할까봐 버스 정류장 앞을 서성이던 그 수많은 밤들 말이에요. 비라도 오는 날엔 우산 2개를 챙겨 들고 딸이 내릴 버스 번호만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. 멀리서 딸의 모습이 보이면 슬쩍 우산을 내밀며 무심한 척 왔냐? 라고 한마디 건넸지만 사실 제 속마음은 오늘 하루도 무사히 돌아와줘서 고맙다는 안도로 가득했습니다. 딸은 알까요? 아빠가 비에 젖는 건 아무렇지 않았지만 딸의 운동화 끝자락이라도 젖을까봐 안절부절 못하던 그 투박한 마음을요. 넷째, 닫힌 방문 너머로 들리던 사춘기의 성장통. 영원히 내 품 안에 어린아이일 줄만 알았던 딸에게도 사춘기가 찾아왔습니다. 어느 날부터인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리고 예전처럼 조잘조잘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더군요. 서운하기도 하고 화도 났지만 사실은 걱정이 더 컸습니다. 우리 딸이 무슨 고민이 있나? 누가 괴롭히지는 않나? 닫힌 방문 너머로 들리는 딸아이의 울음소리나 한숨소리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아버지는 그저 거실 불을 끄고 조용히 기다려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. 그 무뚝뚝한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딸이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아버지 나름의 가장 뜨거운 응원이었습니다. 다섯째, 아빠, 나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.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. 딸이 쑥스러운 표정으로 아빠,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라고 말하던 그 순간 말이죠.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리는 것 같은 그 묘한 기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? 축하해 주어야 마땅한 일인데도 괜히 사위될 녀석이 밉기도 하고 미덥지 않기도 했습니다. 상견례 자리에서 어색하게 앉아 사위의 얼굴을 뜯어보며 속으로 수만 번을 물었습니다. 이 녀석이 우리 딸을 나만큼 아껴줄 수 있을까? 내 금쪽 같은 딸을 눈물 흘리게 하지는 않을까? 겉으로는 허허 웃으며 덕담을 건넸지만 제 마음속에는 가장 소중한 보물을 누군가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복잡한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. 여섯째, 웨딩드레스를 입은 낯선 나의 요정. 결혼식 당일 신부 대기실에서 마주한 딸의 모습은 제가 알던 그 장난기 가득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.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웃고 있는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요정처럼 눈부셨죠. 너무 예뻐서 눈을 뗄 수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아름다움이
우리 집 식구가 아닌 다른 집 며느리가 된다는 신호 같아서 자꾸만 콧등이 찡해졌습니다. 손님이 올 때마다 웃으며 인사를 건네면서도 자꾸만 거울 속에 비친 딸의 모습을 훔쳐보게 되더군요. 아빠, 나 예뻐? 라고 묻는 딸에게 응, 최고로 예쁘다라고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는 차마 다 내뱉지 못한 울음 때문에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. 7째, 세상에서 가장 짧고도 길었던 입장로. 드디어 신부 입장. 딸의 팔짱을 끼고 레드카펫 위에 섰습니다. 한 걸음 떼는 그 발걸음이 왜 그렇게 무거웠을까요? 째깍거리는 시계추처럼 느리게 걷는 그 짧은 구간 동안 제 머릿속에는 딸과 함께했던 수십 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. 넘어진 무릎을 호호 불어주던 일, 첫 월급 탔다고 내민 내복 선물, 같이 고기를 구워 먹으며 깔깔대던 주말 오후. 이 모든 기억을 안고 저는 딸을 사위에게 데려다 주고 있었습니다. 딸의 손을 사위에게 건네주던 그 찰나의 순간,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챕터를 마무리하는 기분이었습니다. 우리 딸, 잘 부탁하네라는 짧은 말 속에 제 평생의 사랑과 당부를 모두 담아 전했습니다. 8째, 잔치가 끝나고 돌아온 텅 빈 집의 고요함. 시끌벅적했던 결혼식이 끝나고 아내와 단둘이 돌아온 집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. 평소라면 아빠 하고 부르며 방에서 나올 것 같은데 텅 빈 딸아이의 방엔 주인 없는 인형들만 덩그러니 놓여있더군요. 화장대 위에 남겨진 핀 하나, 책꽂이에 꽂힌 낡은 전공 서적들. 아내와 말없이 저녁을 먹으며 딸아이 자리를 희끗 쳐다보는데 비로소 실감이 났습니다. 진짜 같구나. 이제 우리 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내로 살아가는구나 싶어서요. 그날 밤 아버지는 딸의 방불을 끄지 못하고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. 그 고요함은 외로움이라기보다 딸이 없는 공간에 익숙해져야만 하는 아버지의 쓸쓸한 적응 기간이었습니다. 9째, 전화기 넘어 들리는 아빠, 나 행복해. 결혼 후 첫 전화가 걸려온 날, 제 첫 마디는 밥은 먹었냐 였습니다. 응, 아빠. 여기 반찬도 맛있고 신랑이 잘해줘. 나 정말 행복해라는 딸의 밝은 목소리. 그 한마디에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서운함과 불안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. 그래, 그거면 됐다. 내가 행복하다면, 내가 사랑받고 있다면 아빠는 그걸로 충분하다. 내가 채워주지 못하는 빈자리를 그 사람이 채워주고 있다는 사실이 이제는 고맙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. 전화를 끊고 나서야 비로소 편안하게 웃을 수 있었죠. 딸을 떠나보낸 것이 아니라 딸의 행복이라는 더 큰 선물을 얻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. 10째,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든든한 등대처럼 이제 아버지는 딸에게 많은 것을 해줄 수 없습니다. 그 사람의 가정에 감노하라 배노하라 간섭할 수도 없죠. 하지만 단 하나 변하지 않는 약속이 있습니다. 내가 살다가 지칠 때, 세상이 너무 벅차 눈물이 날 때 언제든 뒤를 돌아보면 그 자리에 서 있는 등대가 되어주겠다는 것. 사위와 다투고 속상한 날에도, 육아에 지쳐 잠 못 이루는 밤에도 아빠는 항상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. 수고했다, 우리 딸. 이리 와서 따뜻한 밥 먹자라고 말해줄 준비를 하고서 말이죠. 시집간 딸은 남이라고들 하지만 아버지에게 딸은 영원히 지켜주고 싶은 세상의 전부입니다. 그 깊고 조용한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.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외동딸을 시집 보낸 아버지의 마음,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? 투박한 말투 속에 숨겨진 아버지의 그 거대한 사랑이 조금은 느껴지셨나요? 오늘 이야기를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. 아버지는 딸의 첫 울음소리부터 결혼식장의 미소까지 모든 순간을 가슴에 새기고 사십니다. 비록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표현이 서툴러도 딸을 시집 보내며 느끼는 그 허전함과 축복은 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큰 감정의 소용돌이죠. 결국 아버지는 딸이 떠난 빈자리를 기도로 채우며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영원한 안식처가 되어주기로 약속하는 사람입니다.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딸을 시집 보낸 아버지가 계신다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당신의 사랑은 충분히 위대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세상의 모든 딸들에게는 오늘 밤 아버지께 먼저 전화 한 통 걸어 사랑해요, 아빠라고 말해보시는 건 어떨까요?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.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자주 찾아뵐게요. 모두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.